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칭찬하고 응원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고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만 남는 순간의 경험 있으신가요? 왜일까요?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칭찬 100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한 번이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단순한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특별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무엇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단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칭찬만으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성이 빠진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만들고 때로는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고생 많았어라는 흔한 위로의 말도 그저 형식적으로 들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내 노력이 느껴져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과 노력을 공감하며 진정성을 담아 전달하기 때문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입니다. 말의 전달 방식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닫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고 배려 깊은 톤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소적인 말투나 사려 깊지 않은 표현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고 있어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힘은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말을 뒷받침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집중하기는 상대방이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태도입니다. 대화 중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은 무심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진심 어린 말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면 그 순간 대화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대화에만 집중한다면 상대는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큰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건 내 생각이 나서 준비했어라고 전하는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말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신뢰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잘 포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에 담긴 진심, 배려, 그리고 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의 또 다른 핵심인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로 상대와 연결되었다면
그 다음은 경청과 공감을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그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의지다. 이 말처럼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경청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말할 때 흔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지칠 것 같아라고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경청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비언어적인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말뿐만 아니라 상대의 표정, 말투, 몸짓 등에서 드러나는 비언어적 신호는 그들의 진짜 감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어깨가 축 처져 있거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그들이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확인하며 공감을 표현하세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해라고 하면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구나라고 되짚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상대가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가 감정을 표현하는 중간에 조급하게 반응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잠시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됩니다. 공감은 경청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히 힘내와 같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기쁨을 판단 없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상대방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인정과 존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과 존중은 단순히 수고했어 혹은 대단하다 같은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들이 가진 모든 모습과 때로는 부족한 부분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좋은 성과를 냈네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부담과 압박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위로도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인정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혹은 하지 않았든 간에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며 결과를 문제 삼는 대신 결과는 아쉽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
나는 내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말은 단순히 실패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실수 속에서도 상대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존중은 말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과 태도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끼어들거나 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은 대화를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진정성 있는 관계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왜 내 입장만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나도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힘은 작은 순간에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인정과 존중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신뢰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며 이 기둥이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관계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단단하게 형성된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뢰는 단순히 난 널 믿어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을 통해 쌓이는 과정입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꼭 할게라고 말한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약속을 어기는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녀는 점점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신뢰를 형성하는 또 다른 핵심은 비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이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 비밀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이야기는 너만 알고 있어 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순간 신뢰는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요청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킨다면 관계는 더 깊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해로 인한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자신의 마음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또한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이틀만 잘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가 항상 공정하게 행동하고 약속한 말을 지킨다면 그 상사는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는 관계의 중심축과 같습니다. 신뢰가 단단하게 형성되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연결을 더욱 풍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소와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전달되는 비언어적 소통에 의해 깊어지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표정, 몸짓, 목소리 톤처럼 말 이외의 모든 표현을 포함하며 이는 상대방의 진짜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언어적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비언어적 소통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언어적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표정입니다. 표정은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정한 표정을 보인다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기쁨이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몸짓과 자세 역시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은 무관심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며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 속의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때 서둘러 말을 하거나 위로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주는 행동이 상대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곁에 있어 라는 신뢰와 안도감을 전달하며 진정한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또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보다 행동과 태도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믿고 관계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우리의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연결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관계에서 갖는 역할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 모든 연결 속에서 삶의 철학적 교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관계의 진정한 본질은 삶의 철학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연결되려 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와 질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근본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삶의 철학은 특히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을 마주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이 관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상대를 판단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처를 줄이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계는 또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과 연결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이를 채워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황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더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는 대신 그 행동이 나타난 배경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삶의 철학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동시에 자신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며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결국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때 우리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진정한 연결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는 관계를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미 그 자체로도 소중한 존재인 당신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자 하는 노력까지 더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더 큰 열매로 돌아와 당신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작은 행동이 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이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와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